수학 개념서를 만든 사람은 왜 별도의 답지에 풀이 과정을 넣지 않고 문제 바로 아래에 해답 풀이를 넣었을까요? 이유는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되는지 그 방법을 바로 습득하라는 뜻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수학의 개념학습은 개념의 이해와 기본 문제풀이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개념서에 나온 개념 설명 부분과 공식만 외우면 땡이 아니고 바로 연달아 나오는 예제 문제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개념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수학의 정서, 개념원리, 수학의 바이블과 같은 개념서는 여러분의 수학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직관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재가 아닙니다. 개념서는 수학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게 해주는 교재예요. 대부분의 개념서는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을 보면 각 단원의 기본이 되는 개념의 설명 부분이 있고 설명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공식이 위치합니다. 개념 설명 부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공식은 반강제로 외워지게 됩니다. 공식이 없어도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은 개념의 설명 과정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공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학 공식은 공식의 유도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야 해요. 공식의 유도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소중한 수학적 재료가 됩니다. 공식은 단지 개념의 과정을 줄여주고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만 암기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개념 설명과 공식의 소개가 끝나면 바로 예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공부한 개념과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제 문제 바로 아래에 풀이 과정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개념서를 만든 사람은 왜 별도의 답지에 풀이 과정을 넣지 않고 문제 바로 아래에 해답 풀이를 넣었을까요? 이유는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되는지 그 방법을 바로 습득하라는 뜻이에요. 아, 이 개념은 이렇게 문제에서 활용하는구나. 이 공식은 이런 문제에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의 활용 방법을 익히라는 의도입니다. 만약 개념을 익힌 다음에 예제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는다면 바로 해설을 봐도 좋습니다. 개념서의 구성 자체가 예제 문제를 한 번에 못 풀면 바로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라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은 보통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답을 바로 보지 말고 풀릴 때까지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예제 문제만큼은 예외입니다. 이 문제를 풀다 막히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풀이를 봐야 합니다. 풀이법을 분석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해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저자가 예제 문제 바로 아래에 풀이와 답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기본 예제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굳이 채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단지 앞에서 배운 개념과 공식이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문제풀이를 연습하기에 앞서 감을 잡는 용도로 생각하면 딱 적당합니다. 개념서에는 어떻게 공부하라는 방법을 별도로 적어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예제 문제의 풀이를 문제 바로 아래에 위치시켰을 뿐이죠. 같은 수학 개념서를 보더라도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법을 확실히 알고 공부해야 효율이 훨씬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녀 셋을 모두 명문대에 보낸 소위 돼지 엄마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돼지 엄마란 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다니듯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정보가 많아서 또래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마를 말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분의 대답 중에 제가 크게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좀 한다는 중상위권 아이들은 기출문제에 환장하고 최상위권 아이들은 교과서에 환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꿰뚫는 표현이었어요. 보통 교과서는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라고만 생각하고 문제만 풀고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교과서야말로 개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교재입니다. 교과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단원의 개념을 왜 배우는지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개념과 원리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수능시험 출제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제시한 정도의 수준까지만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시중 개념서는 풀이 방법을 직접 알려주지만 교과서는 학생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가 많아요.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교과서는 강력한 개념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물어보는 분들을 위해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20권을 풀어보라고 이야기하면 성적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저는 10년가량 수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수학을 잘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학을 잘하기 위한 학습은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학습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념을 익히고 2단계에서는 내신 수준의 유형 문제집을 풉니다. 내신 유형 문제집을 통달한 후에는 수능이나 심화 수준의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우선 1단계에 해당하는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끝마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항상 강조하지만 개념 공부를 끝마쳤다 함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몇 달 뒤에도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수능 때까지 까먹지 않거든요. 2단계인 내신 수준의 문제풀이 학습의 목적은 공부한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데 있어요. 이 내신 유형 문제집으로 대표적인 것이 센수학, RPM, 그리고 마플 시너지가 있습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내신 유형 문제집을 한 권 선택해서 반드시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런 내신 유형 문제집 수준의 문제는 보통의 학군의 일반고 내신 문제 수준과 비슷해요. 문제집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정형화된 유형의 다양한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문제 유형을 암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단원마다 정형화된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정형화된 내신 유형 문제, 센수학 B단계 수준을 최대한 빨리 풀어야 실제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마치 수학의 달인이 된 것처럼 빠른 속도로 쉽게 정답을 내놓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다며 오래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들을 풀다가 막히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해설지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설지를 보지 않고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센수학 C단계 수준,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고난도 문제 수준, 수능평가원 4점짜리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유형 문제들은 오랜 시간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엔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내신 유형의 문제를 푸는 목적은 배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체화해서 정형화된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문제는 3단계 수준인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나 논술형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인 개념 공부를 마치면 50% 이상이 완성되고 2단계인 내신 수준의 문제풀이를 마치면 80에서 90%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3단계인 심화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 실력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개념서에 수록된 개념과 유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수학 개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신 유형 문제와 수능형 심화 문제풀이를 거쳐야만 기초 개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3단계 수학 공부법을 통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